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이 사진 속의 인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요? 많이 아시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 얼굴을 정말 보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와 휴전을 먼저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고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네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3일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리시찬스크 장악 인정, 젤렌스키 탈환할 것. 도시 이름이 발음하기 좀 어렵습니다. 리시찬스크를 그냥 리시라고 하겠습니다. 리시는 우크라이나 루안스크 주의 마지막 거점 도시입니다. 루안스크를 경기도라고 하면 리시는 수원시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러시아가 예전부터 리시를 공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는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함락이 되자 우크라가 리시를 뺏겼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빨간색 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리시를 장악하면서 루안스크주 전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러시아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침공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쟁 목표 중 일부를 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는 루안스크주와 도네츠크 지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죠. 이 두 개의 지역은 예전부터 러시아의 병합을 찬성해오던 주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 두 개의 돈바스 지역을 내가 다시 차지하겠다, 이러한 명분으로 전쟁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기사에서 설명드렸듯 지금 표시하고 있는 여기 리시를 점령하면서 루안스크 지역 전역을 한번 차지했고요. 그러면 돈바스 지역의 나머지 지역, 도네츠크 지역을 차지할 차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도시들로 이동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도네츠크 주에 있는 슬로비안스키, 크로마토르스크 여기로 이미 미사일을 공격을 했고요. 이전부터 도네츠크 지역을 조금씩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공격으로 도네츠크 지역의 50%를 장악했다고 합니다. 이미 루안스크 지역은 100% 장악을 했고 도네츠크 지역은 50% 장악을 했죠. 두 개의 지역을 합쳐서 돈바스 지역의 75%를 이미 점령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푸틴의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NN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푸틴이 목표를 거의 달성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휴전을 먼저 선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돈바스 지역을 장악한 만큼 유리한 조건에서 휴전을 하겠다는 의도겠죠. 참고로 이것은 푸틴의 말이 아니라 CNN의 말입니다. CNN에서 푸틴이 이렇게 할 것 같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푸틴이 이제 이름 그대로 풋을 치지 않고 코를 외칠 날이 올까요? 최근에 푸틴 사진을 잘 보면 얼굴이 살짝 부어있고 회의 시간에 졸고 있는 등 건강이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푸틴이 말기암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3월 달에 뉴욕 타임즈에 실린 사진인데요. 푸틴과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를 합성한 사진입니다. 그만큼 서방 국가에서는 그렇게 푸틴을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동양 국가에서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죠. 만약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푸틴을 쳐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약간 평화적인 입장에서 살짝 물러서면서 기분 좋게 휴전을 제시할 가능성,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럽만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타도 푸틴을 외쳐왔었던 러시아도 조금씩 갈라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러시아, 이탈리아 등 EU 핵심 국가들은 협상을 통해서 가능한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평화파의 선봉에 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모양새가 좋지 않죠. 초반에는 러시아에 맞서 싸우자를 강하게 외쳤다가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약간 꼬리를 내리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방 국가들이 적극적인 휴전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정작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단 한 치의 땅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최근에 루안스크주를 빼앗긴 이후에도 이것을 곧 탈환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서방 국가들의 입장도 갈리고 있고 푸틴도 이미지 포장을 하기 위해서 휴전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밀 가격인데요. 전쟁 이후로 국제 밀 가격이 이렇게 뛰었다가 최근에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전쟁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밀 수출 통로를 열어주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제 밀 가격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밀 관점에서 보면 이미 전쟁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물론 실제로 전쟁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는 휴전 협상,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휴전 협상이 일어나면 이러한 국제 유가는 뚝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휴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렇게 뚝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차트인데요. 회색 선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이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20%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소비를 위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렇게 뚝뚝뚝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14% 이상으로 올라갔었다가 4%까지 떨어지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타겟치는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만에 하나 휴전 협상이 일어날지라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당장 뚝딱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고통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악재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증시 하방 각도는 조금 둔화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러시아가 휴전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돈바스 지역을 모두 장악한 다음에 휴전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직 돈바스 지역을 다 장악하지도 않았고요. 푸틴의 입에서 휴전이란 말이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볼 일이라 보고요. 또한 만에 하나 휴전을 한다 해도 여전히 경기 침체 이슈는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방향성이 침체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휴전 협상 위에 여러 가지 카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 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 증시의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하락은 여전히 불가피하다 보고요. 그럼 앞으로 한국 증시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빠질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